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간만에 국내 이 국장이 불장입니다.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전부 다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장세기에 좀 힘입어서 우리 엑스게이트 또한 이탈해 있었던 이평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의 수급으로 인해서 우리 엑스게이트 또한 이렇게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한 이슈 말고도 여러분 좀 추가적으로 이 정보 보호 산업, 이 정보 보안 산업, 즉 이 사이버 정보 보호 산업이죠. 이쪽 이 산업군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가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선 그 부분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향후 엑스게이트의 주가 흐름 시나리오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혹시나 우리 엑스게이트가 뭐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대표 제품이고 지금까지 뭐 실적 추이가 어땠고 매출의 비중은 어떻고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대기업 채널 들어오셔서 우리 엑스게이트 기업 분석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이러한 이슈들 좀 포커스 맞춰서 같이 진행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나라 K방산이 북한 해킹에 뚫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피해 업체가 약 1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북한에 이 해킹 조직이 좀 한 세 가지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팀이 좀 공세를, 그냥 힘을 합쳐서 총 공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K 방산업체죠. 방산업체. 즉, 뭐,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뭐 개발하고, 이런 업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자료들을 빼돌린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또한 당했죠. 어디에? 이란인 4명이 제재되고 기소가 됐다고 해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진행했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도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 수도시설 사이버 공격을 했는지 요거 아직까지 오피셜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지금 좀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 위에 두 가지는 오피셜한 겁니다. 근데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23일, 4월 24일, 4월 24일이에요. 오늘하고 어제죠, 여러분. 자,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테마에도 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좀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좀 세워봤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AI 시대가 지금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하면 뭐 또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죠. 그리고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거 관련돼 있고요. 뭐 AI, 뭐 챗봇, 뭐 등등등, 또 사물인터넷, 뭐 IoT라 그러죠. 등등등 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도 좀 이렇게 좀 문어발식으로 많이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AI가 발달을 함에 따라서 요 AI를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이 사용자들이 꼭 우리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해커들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요쪽에 좀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는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뻗쳐가지고 정보보호산업 여기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부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왜 우리가 이 정보보호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의 이 이슈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북한, 러시아, 이란 요런 애들은 진짜 좀 뭐 평화롭게 지내기가 싫은가, 참 조용하다 싶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좀 분란을 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중동발 리스크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미사일 쏘고 뭐 탱크 끌고 가고 총 쏘고 이런 물리적인 물론 이런 전쟁도 있지만 지금 이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을 통한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의 전쟁 이 양산을 뭐라고 하냐면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라고 우리가 좀 일컫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물리 보안을 이 K 방산에서 좀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엑스게이트 같은 이 정보보호 산업에서 정보보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이 사이버 테러들을 방지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북한과 이란이 지금 또 뭐 하고 있냐? 자, 이러고 있습니다. 북한, 이란의 대표단을 보내서 대외 경제상을 파견을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것도 날짜를 보시면 4월 24일 오늘 날짜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얘네끼리 좀 짝짝꿍 잘 맞나봐요. 그래서 얘네가 요즘 들어 이렇게 좀 짝짝꿍 많이 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자,
얘네 북한 우리나라 주적이죠. 얘네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근데 핵은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요 이란이죠. 이란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돈은 얘네에 비해서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핵 시설은 있지만 핵 무기는 없습니다. 요 이란이 핵 무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얘네끼리 요런 좀 이 이해관계에 얽혀서 요즘 들어서 좀 이렇게 좀 만남을 좀 자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미국발 외신 보도에서 막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럽 쪽에서도요, 북한과 이란 요 군사 협력에 대해서 막 비판이 엄청나게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결의안도 발의가 되었다.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군사 협력이 여러분 또 이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사이버 테러 요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의 전쟁의 양상은 물리적 플러스 사이버 보안, 즉 하이브리드 형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란은 미국을 공격을 하고 북한은 우리나라 공격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대처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 화이트해커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이버 모의 침투 훈련을 실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국정원에서는 최근에 세계 최대 사이버 방어 훈련 락드 실즈에 4년 연속 참가를 했다는 이슈도 있었죠. 이 참가국은요 39개국에 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대한민국이 국방 쪽에서도 국방 사이버 훈련장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쏟아부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 쪽에서도 이런 사이버 방패를 강화를 하겠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이러한 양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AI 시대가 발전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보호 산업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떠한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엑스게이트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급이 더 붙어줄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계속해서 이 영상 내에서 좋은 말씀만 드리면 저도 참 마음이 편하겠지만 자,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 좀 리스크가 있죠. 바로 미국의 경기가 좋고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결은커녕 커져가는 미국 금리 인상 전망. 자, 근데 지금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 이 증시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이 주식시장이 좀 호황기를 맞았었는데 지금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임에 따라서 또 중동발 전쟁 리스크 확산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이 지수들이 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었죠. 그래서 요게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은 우리가 안고 가고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의 흐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 박스권 횡보를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이 이평선들을 다 이탈을 하는 지수 하락이 나왔어요.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요 이유가 여러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꺼져가고 있고 중동발 확전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 엑스게이트 주가도 굉장히 힘을 못 써주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건 이 박스권 하단 부분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금 가장 최근 3거래일 연속 동안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탈해 있던 이 11선 단기 이평선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여전한 주가 상승은 여전히 이 외국인들의 수급 여기에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시간별로 놓고 보시면 아침 오전 장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수세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 동향 또한 지금까지는 약 4만 주가량 매수세로 좀 붙어주면서 오늘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수급 주체이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 요 두 가지가 오늘의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해주고 있는 수급 주체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엑스게이트 관련된 개별적인 호재거리 이 상승 트리거 이 재료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단기적인 관점에선 계속해서 이 박스권 횡보를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찌되었건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는 맞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선 이슈들에서 좀 살펴왔듯이 이제 이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정보 보호 산업
정보 보안 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정보 보안 산업이 중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이 이슈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고 북한이 우리나라의 방산업체에 관련된 이런 중요한 기술들을 빼돌렸고, 이런 이슈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중요성은 더욱더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중장기적으로는 해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추가적인 영상들 확인해 가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보다 더 나은 투자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